심신미약이라 답변하기 어렵다. 그 말을 듣고 있는 제 가슴이 쿵쾅거립니다. 지금 손일숙 대표가 지금까지 한 행동들이 얼마나 많은 어린이와 학생들, 청년들, 어르신들까지 정신을 피폐하게 했는지 제가 하나하나 따져 묻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료 보시죠. 손일숙 대표의 인터뷰예요. 본인이 했던 말입니다. 역사를 왜곡하려 했다는 올가미에 갇혀 있다. 지금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본인은 역사를 왜곡한 바가 없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저는 왜곡한 바 없습니다. 극우 세력으로 몰아간 것은 마녀 사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본인이 했던 행동들이 극우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의 역사적 정통성을 가치? 얘기했을 뿐이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지향하고 그 일을 했을 뿐입니다. 역사적 정통성을 얘기했을 뿐이다라는 거 제가 똑똑하게 기억하겠습니다. 다음 장 보여주시죠. 이거 아시죠? 구띠 플랜 주자구 100 프로젝트. 이게 뭡니까? 2020년? 어떤 뜻입니까, 이게? 구국의 띠를 잇는 플랜? 네. 예, 본인이 그런 만드셔서 뜻인 것 알기는 같습니다. 하시군요. 네. 의미를 말씀드릴게요. 구국의 띠잇기, 주민 밀착 자립형 구국 활동과 100명 육성. 이런 프로젝트를 리박스쿨이 진행을 하셨죠? 진행한 적 없습니다. 계획입니다. 아, 계획만 세우고 예. 실행은 안 했다? 예. 언제 하셨습니까, 계획은? 2020년? 네. 그때 정도로 기억합니다. 심지어 강사가 EBS 이사님이시네요? EBS 이사님? 네, 조형곤. 맞죠? 예, 강사는 모릅니까? 강사는 많이 계셨죠. 아까 말씀하신 김주성. 자, 그러면 네, 해당 그런 분도 강의에서 계셨고. 어떤 내용들이 발표가 됐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다음 장 보여주시죠. 결국 그날의 강연에서 결론은 이겁니다. 리빌딩. 대한민국을 새롭게 개조하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끔찍한 내용들을 하셨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5.18 유공자는 투명화시킨다. DJ 노무현 재단은 자유국민재단, 자유재단 이런 것들로 바꾸고 세월호 우상화는 붕괴시킨다. 여가부는 노인가족부로 바꾸고 언론노조는 자유언론인협회로 기업에 있는 각종 위원회는 좌익 적폐 세력이니 전향시키거나 제거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처음 들어보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처음 들어본다. 예, 제가 작성한 내용이 아닐 것 같은데요. 이게 리박스쿨 그 하나빌딩 802호에서 벌어졌던 일이네요. 구티 플랜이 뭔지는 아시는데 제가 보여드린 이 문건은 처음 본다. 예. 왜냐하면 저희 리박스쿨 사무실에는 공유 사무실로서 여러 단체가 같이 쓰고 있고요. 예, 그래서 거기서 어떤 문건이 나온 거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노상원 수첩 얘기 많이 하죠. 거기에 야당 의원들을 제거 대상으로 올려놓은 걸 보면 많은 사람들이 경악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리박스쿨에서는 2020년에서도 전향시키거나 그게 안 되면 제거한다. 이런 말 아무렇지도 않게 썼던 겁니다.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을 제거하겠습니까? 손효숙 씨가 있었던 그 단체에서. 내가 다음 거 보여드릴게요. 다음 문서 보여주시죠. 자, 역사를 왜곡하는 올가미에 갇혀 있다. 대한민국의 헌법 전문에 5.18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는다는 내용 들어가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네. 4.19 민주이념도 계승한다는 것 알고 계시죠? 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의 정통성을 그대로 다 교육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죠? 그러면 임시정부의 법통도 인정하고 민주화, 민주개념 이런 것들도 계승해야 된다는 거에 동의하시고. 네, 동의합니다. 그러면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모든 정치인들이 다음에 개헌이 된다면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그건 제가 이 자리에서 발표를 드려야 됩니까? 네. 증인으로 나오셨으니까요. 이게 놀러 온 거 아니에요. 5.18 정신 수록하는 거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안 합니까? 저는 그것을 수록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동의하지 않습니까?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두환 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명예를 다시 복권시켜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어려운 일이 되었죠. 명예를 복권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냐 물었습니다. 예, 그건 제 생각을 그렇게 물어야 될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럼 여기 왜 나왔습니까? 예, 저는 답변하려고 나온 거 아닙니까 지금? 예, 이미 오래전 2020년에 명예를 회복하는 있었던 거에 동의하냐 안 하냐고요? 제가 그게 그렇게 답변을 어렵습니까? 해야 됩니까? 그건 저희 개인적인 의견일 뿐입니다. 위원장님 의원님. 잠깐 멈춰 주십시오. 잠시 멈춰주세요. 그리고 답변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를 계속 말씀하셔서 그러면 여기 우리 왜 합니까? 그 손윤숙 대표님의 여러 가지 자료와 그 몸담고 있는 리박스쿨 속에서 나온 자료를 지금 근거로 제시를 하잖아요.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그 손윤숙 대표가 몸담고 있는 단체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될 손윤숙 대표께서 우리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증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진행해 주세요. 손윤숙 씨가 1차, 2차, 3차도 아마 참여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해당 TF 자료에 보면 손윤숙이라는 이름 석자가 버젓이 올라가 있습니다. 거기서 뭐랬냐? 전두환 명예회복을 위한 TF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가서 전두환 명예회복 하지 맙시다라는 걸 주장하려고 여기 들어가셨나요? 예, 제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한들 그것은 우리 개인들, 국민 주권자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전두환 명예회복에 대해서 동의하냐 안 하냐고요? 지금은 어렵죠. 동의하지 않는다? 예. 그럼 학살자로 인정합니까? 네? 학살자라고 인정합니까? 학살자로 인정하느냐고요? 한번 질의는 끝나고 왔습니다. 무슨 말씀을 5.18 하시는 광주 거예요? 민주화운동 때 수많은 국민들이 무고하게 희생했던 희생시켰던 그 당사자임을 인정하냐고요? 예, 제가 역사 전문가도 아니고 역사 아니, 학자도 손윤숙이라는 아닙니다. 이름이 들어가 있는 이 내부 문건 회의에 전두환 명예회복 TF를 만드셨잖아요. 그 TF 만든 것도 저는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벌써 언제적 일이고 저희들이 자, 무슨 여러분, 회의를 하든지 1차 그건 개인 회의에 시민들이 5명밖에 참여하지 않았고요. 2차 회의는 6명밖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수십 명의 회의도 아닌데 이거를 기억 못한다. 대한민국 역사 바로 세우기 대표가 아니에요. 저는 대한민국 역사 지킴이 대표입니다. 네, 구민정희님. 네, 저기 전두환 학살 부분에 대해서 예. 아니 그 간단한 질문을 답변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많은 국민들이 이미 판단이 섰을 거라 봅니다만은 그렇게 자신도 없으면서 무슨 아이들 사상교육을 시키세요. 됐습니다. 그리고 김민정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해주십시오. 네, 지금 이 자리에서 저는 참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청문회를 하는 목적이 늘범 교육에 대해서, 소위 위원장님의 말씀은 구구사상의 침투를 노렸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이것이 정치적으로 댓글과 연관되어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저희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만약에 그런 의혹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청문회가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사상 검증을 한 자리는 저는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 그것을 일일이 공직자라고 한다면 저는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자가 위헌적인 생각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얼마든지 검증이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모든 역사적인 사실이나 역사적인 해석 이런 것에 대해서 다 일일이 일 개인에 대해서 물어본다. 그것에 대해서 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청문회 자리에서 그것이 가능한 일인가? 네. 이것에 대해서 저는 좀 의심이 있습니다. 네. 김민정 의원님. 저도 처음에는 늘봄, 즉 교육에만 관련되어 있는 리박스쿨에 뭔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들여다보기 시작했는데 너무나 엄청난 것들이 있어서 사실은 교육위 안에서만 청문회할 것이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 청문회를 해야 된다고 지금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두환에 대해서 계속 물어봤던 이유는 이 해당 리박스쿨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내부 문건에 보면 전두환의 명예회복을 추진하기 위한 TF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그 안에 참석자로 손윤숙 이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내 문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하려는 것이지 저분의 사상을 검증할 생각은 없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저도 국민의 개인의 사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존중받아야 되지만 지금 오늘 손윤숙 대표는 늘봄 학교의 극우 사상을 침투시키려다는 의혹을 갖고 이 자리에 왔어요. 그러면 지금 간단한 질문, 살인마 전두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냐, 이 기본적인 질문에도 답변을 못 하는데 전국에 있는 국민들이 저런 사상을 갖고 있는 그 손윤숙 대표의 리박스쿨이 학교를 다 침투해서 아이들 사상교육을 시켰다고 하면 학부모님들이 얼마나 불안해하게 생각하겠습니까? 만약에 손 대표가 이 자리에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헌법의 가치를 존중하고 난 그런 교육 안 시켰다, 그러면 학부모님들도 상당히 안심하겠죠. 근데 저런 어정쩡한 자세를 보이고 아직도 극우적인 성향에 대한 확실한 메시지를 우리 학교의 학부모님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교육에 큰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낱낱이 밝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교육위원회가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